안녕하세요. 오늘 이걸 다 해야기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현대시 1순위를 하고 남으면 고전시가로 다시 돌아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공가나 주원가는 해줘야겠는데 고공가 특히. 자, 노처녀가는 가볍게 한번 보자. AB 공통이니까. 2013 연세대 논술고사 아마 사회계열일 거야. 요게 이 앞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이제 2000년 수능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이 기대에 서서 그게 나왔었고, 이 앞장면에 어떤 장면이냐면 그 밑에 설명에도 넣어놨지만, 자, 화자인 노처녀의 신분은 드러나지 않고 화자는 나이가 50이 다 되었으며 추녀로 나와 있어요. 얼굴이 얽었고 귀가 먹었고 눈은 애꾸고 왼손과 왼쪽 다리는 불구야. 이거 국가에서 우대해 줘야 되는데 정해오니까. 자, 귀 먹고, 자, 밤낮으로 슬픈 노래 읊조리다가 하루는 건너집에 사는 김도령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뭐 꿈 얘기 계속 나오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깬 노처녀는 자신의 가엾은 처지를 한탄하며 홍두깨에다 갓과 옷을 입혀서 모의 결혼식을 올리는 등, 자,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파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도령 집에서 혼인 제의가 들어오고 결혼해서 기쁨을 누리니 그동안의 시름은 간데없고 허물을 벗어 흉한 몰골을 모두 벗어버렸다. 자, 소설로 변신하네 갑자기. 박시전이다. 성형외과적 의식이 있었나봐. 그 무렵에 허물을 벗는다. 자, 어쨌거나 그 노처녀가 하고 여기 된동어미 화정가는 조선 후기 가사야. 그래서 이 가사 문학이 원래 이제 수필인데 문학 장르는 서사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소설로 넘어가기 전 단계. 물론 이제 소설도 동시에 존재했었지만 소설로의 연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야. 자, 주제가 여기 제시문은 노처녀의 신세한탄인데 이 뒤에 내용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작품 전체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노처녀의 인생 역전 이래도 되겠다. 노처녀의 인생 역전. 보통 노처녀 이러면 허난설은, 조선전기 때는 허난설은 27살에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썼거든, 그 작품을. 그리고 28살에 돌아가셨다고. 15, 16에 시집 갔으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50살이 넘었잖아. 아무리 조선 후기 가사지만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한 30년 이상 늘어난 거죠. 40년 이상. 아무 사람 만나볼 때 헛웃음이 절로 나고 무안하여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절로 나네. 헛웃음 한숨 다 세목골 쳐두고 한숨이 절로 나네. 웃지 말고 새침하면 남보기에 매몰차게 보이고 불평풀이 하자 하면 심술궂은 사람이 된다. 심술궂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매몰찬 사람, 그러니까 시집 못 갔지. 심술궂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시집 못 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자, 밑줄 긋고 노처녀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비난받는 팔자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집 못 갔지, 그러니까 시집 못 갔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노처녀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비난받는 팔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팔자가 또 있는가. 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시집을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이리 하기 더 어렵고 저리 하기 더 어렵다. 아주 죽어있자 함이 한두 번이 아니로다. 아, 그냥 죽어있자, 참자. 자, 노처녀의 어떤 자격지심이 있어서 목숨이 길었던지 무슨 낙을 보려던지 날이 가고 달이 가며 갈수록 서러운 심사 세목골 치고 어찌하고 어찌하리 베개를 탁 던지고. 귀엽죠? 베개 던지는 행동이 스트레스를 풀었다니 굉장히 귀엽잖아. 이게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야. 베개 던지는 정도. 입은 채로 드러누워 옷가슴을 활짝 열고 가슴을 두드리면 답답하고 답답하다. 자,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답답하고 답답하다. 이 마음을 어찌할꼬. 맺힌 마음 세목골 저절로 나는구나. 혼인도 못한 채 늙은 서름이야. 대체로 생각하면, 자, 내가 결단을 못해서니까 앞으로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달라져. 비관적 심리였다가 전반부 비관적 심리, 후반부, 자, 후반부는 혼인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거야.
자, 죽기로 작정하면 다 할 수 있죠. 죽기로 작정하면 무슨 일을 못해. 자, 그래서 변했어. 달라졌다. 내가 결단 못하겠느냐.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 볼일 아득하다. 자, 다른 사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친척도 믿을 게 못 된다. 오늘 밤 이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며 중매 매파 불러다가 기운을 조작해서까지. 자, 기운 조작. 기회와 운수를 조작을 해서 바꾸겠다는 거야.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된동어미 화정가인데 이 여자도 남편이 4명 다 죽어. 4명이나 죽은 아주 놀라운 여자야. 근데 이제 이게 운수를 조작하지 않아서 이랬을 거야. 아마 시집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소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조작해서 번듯하게 구원하면 어찌하니 못되겠느냐. 서리법이야. 중매를 통해 내가 직접 구원에 나서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자,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결단을 내리고 나서 웃음이 납니다. 웃음을 웃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래. 음식 먹고 체한 병에 정기산을 먹은 듯하다. 급히 앓는 광난병에 우황청심환을 먹은 듯하다. 자, 음식 먹고 체한 병 세모꼴, 급히 앓는 광난병 세모꼴, 혼인을 하지 못해 느낀 서러움 탄식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정기산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고 우황청심환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활짝 일어나 앉아 돌콩대를 입에 물고 자, 담뱃대야 고개를 끄덕이며 궁리하되 내 서방을 내가 가리지 남더러 부탁할까? 자, 그러니까 이제 중매 매파를 부르려고 했는데 내가 가리겠다 직접. 그래서 일단 중매 매파의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웃게 만들었어. 웃게 만들었어. 만일 벌써 깨쳤으면, 깨우쳤더라면, 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깨달은 거야 지금. 적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남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옛날에 깨우쳤더라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예전에 시집 갔을 것이다. 마음 먹고 생각하니 아주 쉬운 일이네. 한 마음 고쳐 먹으면 돼. 그 부처님 그 인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툭 놓아버리면 이제 해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거나 이 노처녀가 딱 깨달음을 얻은 이 내용까지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고 행복한 결말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비관적 심리에서 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심경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EBS 선택지 씹어먹기를 한번 보자. 앞일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죠. 나의 결심에 따라 혼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배우자를 얻고 싶은 바람을 자, 동기로 삼았습니다. 혼인이야. 노처녀가 하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죠. 심경의 변화에 따른 결심을 드러냅니다. 비관하다가 결심으로 의지를 보여준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서운함을 보여주었죠. 부모님, 동생을 믿다가는 서방 볼일 아득하다. 아무 사람 만나볼 때의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딱 자각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노처녀 팔자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노처녀 탓이다라고 비난하는구나. 서러워서 못 살겠다, 시집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야. 노처녀의 처지. 부모 동생 믿다가는 화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서운함을 느꼈고 중매 매파의 역할. 자, 기운을 조작하게 된다면 번듯하게 구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합니다. 내 서방은 화자가 지닌 욕망의 구체적 대상. 혼인 상대자니까 그래. 자, A, B 공통이니까 같이 살펴봤고 63번은 출제 1순위로 보자. 지금까지 이제 평가원에 따르면 그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중에 작년, 재작년은 6월 평가원을 모델로 해서 출제가 됐어. 그래서 올해 이제 예측되는 바는 작년, 재작년처럼 현대시가 AB 공통, 그다음 극문학이 AB 공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 9월 바꾸어서 9월대로 간다면 현대시가 AB 공통, 수필이 또 AB 공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혹여나 아예 고전 시가를 AB 공통으로 내는 방식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방식이니까 요런 게 이제 나오면 AB 공통을 올해 6월 9월하고는 좀 다르게 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B 공통에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봐주면 돼요. 다만 A형한테도 중요하죠. 왜? 된동어미 화전가가 수특 A, 수완실전 A, 수완실전 B 이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1순위 이렇게 놓고 보자. 그리고 EBS에 1109에도 출제가 됐었고, EBS 선택지 씹어먹기 저 밑에 2012 대비, 2014 대비,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고 2016 대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자.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대. 자, 황도령과 된동어미 지금 세 번째 남편이야. 이 사람이 30 넘은 노총각과 30 넘은 홀과부라. 홀과부니까 이제 자식이 없는 과부죠.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다. 이 황도령은 지금 6대 독자래. 6대 독자. 6대 독자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근데 노총각인 거지.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자, 물음표 따옴표. 황도령이 이제 된동어미에게 구애를 한 거야. 황도령의 제안, 청혼을 한 겁니다. 가만히 솜솜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난구는 홍문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살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지. 그리고 이제 수절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남편은 콜레라 같은 괴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았으면 하는데, 자, 황도령이 또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같이 살자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자기 합리화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홍문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살이 패가 망신하였으니 흥진비례 그러한가?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친다. 저 총각의 말 들으니 6대 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을 살았으니 이제 고진감 내겠다 하면서 결혼을 한 거야. 고진감 내 할까 보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 것이다. 자, 마지못해 허락하고, 총각이 더 절박하니까, 절박해 보이니까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자, 이제 우리는 가난해. 세 번째 남편은. 그래서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세. 자, 요것도 따옴표를 해주면 돼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영감은 사기 안 짐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칩니다. 사기 그릇. 나는 사기 광울이 이고 한 집 한 집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부 행상을 하는 거야. 조석이면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촌 북촌 다니면서 부지런히 행상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이제 돈백이나 될 만하면, 자, 돈이 한 100냥 가까이 잘 알뜰살뜰하게 모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나. 자, 그래서 병구려, 병구한, 약 시세. 자, 약을 사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자, 그래서 100냥을 힘들게 모았는데 싹 날린 거야. 누가 아파서. 다시 다니며 근사 애써서 부지런히 모아서 또 돈 100냥 정도 모았어. 돈 100냥이 이제 됐으니까 꽤 큰 돈일 거야. 그런데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써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둘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돈을 못 모을 팔자였던 거야. 그 기구한 운명이야. 어쨌거나. 그래서 돈을 벗는 족족 쓰게 만들었어. 하늘이. 자, 행상장사 한 10년 하니 장바구니에 틀도 없어지고 모가지가 자라목이 될 정도로 고생했다. 자,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모가지가 자라목이 될 정도로, 발가락이 무질어질 정도로 엄청 고생했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자, 산 밑에 주막의 주인하고 구준비 실실 오는 날에, 자, 된동어미는 건너 동네 행상 나가서 한 집 건너 두 집을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주막에 남아 있고 된동어미는
건너 동네로 행상을 나간 상태인데 천둥소리 복가치며 소낙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터를 빼가지고 동쪽 바다로 달아나니 산사태가 났어요. 살아날리 누굴 넌고. 바다까지 끌고 갔네 산사태가. 그 남편이 죽었어. 세 번째 남편이. 참 이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 건너다가 바라보니 그래서 남편 찾아서 바라보니까 바다밖에 안 보여. 방망대해 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가 또 있느냐. 남의 수에 죽을 목숨 동해 수에 죽는구나. 자, 세 번째 남편 황도령이 산사태에 의거해서 동해 바다까지 쓸려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게 이제 좀 뻥이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세 번째 남편도 죽었어. 그래서 그 더러 그런 거 있잖아. 그 남편 잡아먹을 여자들이 있다. 그 둘이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인연을 못 만났을 때 보통 그러잖아. 그 프로야구에서도 박병호 선수도 결혼을 아주 잘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고 추신수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을 만나서 성공한 여자들도 많아. 성공한 남자들도 많고. 그게 인연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인연이 아니면 이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세 번째 남편까지 비명행사했다. 근데 꼭 이 여자는 목숨은 엄청 질겨요. 끝까지 살아남아. 자, 근데 이제 죽고 싶었던 거지. 그 주막에나 있었다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자,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 자, 이 콜레라 같은 병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돌림병에 죽었다면 이런 일을 안 입을 걸.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행상이다 무엇인고. 자, 행상광우리를 무여받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았으니 억장이 무너져 기가 막힌다. 기막힌구라. 기막히다. 밑줄 죽었으면 좋겠구만. 생한 목숨이라서 억지로 죽을 수가 없다. 기구한 팔자 한탄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고민하다가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자, 이제 굶어 죽을 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그 집땡내가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하는 내용은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하겠어. 죽으면 쓸데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해서 억지로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살아남아서 이제 네 번째 남편을 만나는데 아이까지 낳는데 불에 타서 죽어. 네 번째 남편은. 그래서 된 아이는 건져냈고 된동어미야. 근데 소설이야 소설. 네 명의 남편을 골로 보냈어요. 아주. 자, 그러면서 60살이 된 거지. 이내 나이 60이라. 자, 중략 뒷부분은 수특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순홍완성 부분이었고, 이내 나이 60이라 늙어지니 더욱 슬퍼. 자식이나 성했으면, 자, 화상을 입었다고. 자식은 목숨은 구했으나 전화 믿고 살지만은 나이는 점점 많아가니 몸은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진퇴양난이야. 진퇴양난. 된동이를 딥다 업고, 자, 된 아이, 불에 된 화상 입은 아이를 업고서 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강사는 의구하나. 자, 자연은 그대로야. 동그라미. 인정물정은 다 변했다. 세목골쳐. 대조야 이거. 의구한 그대로인 강산. 변해버린 고향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영탄법.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사람뿐이로구나. 절망감이죠. 자, 고향을 찾은 된동어미의 비극적 심정. 그늘 맺던 은행나무 불개청음 대아귀라. 자, 각주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시원한 나무. 자, 그늘을 간직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구나. 자, 그랬더니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불력이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넋이로구나. 자, 두견새는 서방님의 넋이다라고 여자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고향에 왔으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 남편의 넋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러움을 불러내나.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자, 의문형으로 끝내고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이미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게. 자, 대꾸법이면서 이 종결어미가 다양해요. 울었던가, 불러내나, 넋이로다, 날아가게. 청유형도 있고 의문형 서리법도 있고 영탄법도 있고 단정적어조도 있고.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오네. 이면 역시 분명하다. 자, 신기하죠. 애고 탐탐 반가워라 영탄.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가워라. 근 50년 이곳 있어 날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후회 막급 어이할 거나. 자, 된동어미가 자신에게 찾아온 두견새를 남편의 넋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야 울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내가 생각하니 새 보기도 부끄럽지. 당연히 부끄럽지 않지는 부끄럽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돼. 문맥상 처음에 당초엔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암수 자웅이 되어서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서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자신의 기구함에 대한 한탄이 나오는 거야. 보통 이제 수절하는 과부가 됐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보통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 누구에게나. 그래서 재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마지막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안 풀린 거죠.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첫째 난구는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죽고, 둘째 난구는 괴질에 죽고, 셋째 난구는 물에 죽고. 산사태야 이거는. 넷째 난구는 불에 죽어. 자, 열거야 열거. 이내 한번 못잘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이로구나. 자, 된동어미가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자신의 비극적인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비극적 신세 한탄. 첫째 난군 죽을 때 나도 마찬가지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자, 절개를 지켰다면 또는 개가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저새 보아도 무렴하지 않지. 근데 새를 보아도 산을 보아도 부끄럽구나, 이런 내용이야. 자, 중략 뒷부분. 요게 이제 지금까지 내용은 액자 속이야. 액자 속. 이게 액자 형식이야. 자, 부녀자들이 지금 화전놀이를 왔는데 된동어미의 기구한 이야기가 이제 액자로 들어가 있고, 청춘과부가 개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청춘과부 개가를 만류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를 듣고 판단해라 이러면서.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현대가 깨달아서, 자, 개가를 생각했는데 된동어미의 그 기구한 인생 역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 된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게 올래. 이내 수심 풀어내어. 자, 청춘과부의 말이야. 지금 이리저리 붙여보세. 이팔 청춘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화용올 때 이내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새우 춘풍 붙여두고, 한숨 세목골. 한숨이 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자, 새여 너가 가져가라. 새가 가져가라. 일총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볼까. 근심도 세목골. 천만첩이나 쌓인 서름. 자,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자, 웃음으로 서름을 다 없앴다고 말합니다. 청춘과부가. 구곡간장 깊은 서름 그 말 끝에 실실 풀려. 자, 된동어미 말 끝에 실실 풀리게 된 거죠.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실실 녹네. 그래서 자, 화자의 태도가 개가보다는 수절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대성에 좀 반하는 내용이죠. 수절이 훨씬 좋은 것은 아닐 터인데 지금 된동어미의 인생 역정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야. 개가보다 수절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저거 시적화자의 태도. 표현상의 특징은 액자식 구성이다. 외부 액자는 꽃놀이의 즐거움. 그 다음 내부 액자가 이제 된동어미의 파란만장한 일생, 이거야. 자, 거기 밑줄 가사의 소설화 경향 맞습니다. 가사의 소설화 경향이야. 작자미상의 조선 후기 가사 작품이다. 자, 밑에 해설은 여러분들이 있고 EBS 선택지 씹어먹기가 좀 길어. 2016 대비 수완, 2016 대비 수특 이렇게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화자는 된동어미, 청자는 청춘과부입니다.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하자. 이 작품에는 고난으로 점철된 된동어미의 삶이 그려져 있다. 된동어미는 부유했던 두 명의 남편과, 자 1번 선택지야, 헤어져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이다. 세 번째 맞이한 결혼 생활에서는 기구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2번 선택지. 그러나 결국 세 번째 남편마저 잃고 좌절하고 맙니다. 4번 선택지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된동어미의 삶은 경제적, 사회적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 후기 하층민의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큰 부자의 세간살이로 볼 때 된동어미와 헤어진 두 명의 남편은 부유했음을 알 수 있다. 남촌, 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행상을 했습니다. 된동어미가 새로운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내로 볼 때 세 번째 결혼 생활에서 된동어미가 경제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누굴런고로 볼 때 된동어미가 세 번째 남편마저 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없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특강으로 갑니다.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물정 다 변했네. 대조의 방식 맞죠?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대꾸 형식의 질문을 통해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이할고 후회에 막급 어이할거나 영탄 표현의 반복, 회한의 정서, 후회와 한탄의 정서야. 첫째 난고는 추천해 주고, 둘째 난고는 괴질해 주고, 셋째 난고는 물해 주고, 넷째 난고는 불해 주고, 나열 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열거 표현을 통해 참담했던 인생의 곡절을 강조한다. 두견세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의 결정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입니다. 새야 울지 마라, 새보기도 부끄럽구나. 첫 번째 남편의 넋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하자. 된동어미 화전가는 마을 부녀자들이 봄을 맞아버리는 화전놀이의 과정을 축으로 시상이 전개되는데, 그 속에 세 차례나 개가를 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된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밑줄 개가를 만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된동어미와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가서 즐기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외부 이야기라면, 된동어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 내부 이야기가 되어 액자형 구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의식이 봉건 의식이라서 그래. 개가를 금지하는 게. 그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거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개가를 안 해버리는 그런 주인공 여자가 나오잖아. 그게 이제 유교윤리 의식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 자, A를 보면 된동이를 딥다 업고 본 고향을 돌아오니 산을 보아도 부끄럽다야, 젖에 보아도 무렴하다. A는 액자 속.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가 깨달아서, 자 1번 선택지야.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실실 녹아간다. 4번 선택지. A의 내용이 B에서 청춘과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A는 된동어미가, B는 청춘과부가 중심화자가 되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략 뒷부분은 청춘과부가 깨달아서 하는 말들이야. 그래서 구곡간장 깊은 서름, 된동어미의 말을 듣고 실실 풀리더라, 이런 뜻이야. 된동어미의 대화, 된동어미의 말 끝에 말을 다 듣고 근심이 풀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야. 3번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지 A 부분. 라지 A와 달리 B에서는 봄을 직접 언급하죠. 봄춘자. 화전가니까 화전노래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완 수특 다 맞고 2015 대비 수능 완성. 자, 이건 빨리 보면 돼. 그냥 그 같은 제시문이니까 보자. 열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나타냈습니다. 나열 열거. 영탄을 통하면 당연히 정서 표출이야.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고, 서리법, 대꾸의 기법, 리듬감 당연하죠. 변함없는 그늘 맺던 은행나무. 의구한 이전 강산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된 우리 집의 상황은 고향을 찾은 된동어미의 비극적 심정을 심화합니다.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사람뿐이다. 된동어미의 절망감을 증폭합니다. 된동어미는 네팔자를 언급하며 자신의 기구함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죠. 밑에 2014 대비 인터넷 수능 봐봐. 요거는 이제 다른 장면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선택지만 이해가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이. 한 노인은 된동어미의 사연을 청춘 과부보다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이다. 요건 가로로 묶어. 이 제시문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맞는 선택지인데 한 노인하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대목도 나옵니다. 청춘 과부만이 아니라 마을의 다른 부인네들도 시적 청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전놀이를 갔기 때문에 여러 부녀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는 된동어미와 청춘 과부의 직접적인 소통과 부합합니다. 내부 이야기의 사연, 액자안 사연이다. 외부 이야기의 청춘 과부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2014 대비 인수는 제시문이 좀 더 길어져서 빠졌는데 요 내용은 두 번째 거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맞았다고 해둘 것. 2012 대비 EBS 보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야, 그 해에. 요게 1109 평가원이다. 그래서 2012 대비로 나온 거야. 화자는 개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화전놀이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화자는 극심한 고생을 한 사람이야. 화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죠. 청춘과부에게. 그 다음에 생활에서 느끼는 흥취는 이제 화전놀이의 흥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해. 선택지가 간단한데 최근의 선택지는 적절하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출제 1순위작이라서 A, B 모든 학생들한테 진행을 했고,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